바람이 불면 모든 게 흔들리지. 주말? 이번 주 토요일? 네. 왜요? 시간 못 내세요? 토요일이면 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에 성애가 행복해한다는 것을 지영은 알고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음식을 해먹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거나 근처로 나들이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건 지영이 먼저 성애와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한 일이었다. 이제 7살인 딸아이와 2학년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빠 노릇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성애는 말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전혀 신경 안 쓰이게 따로 놀며 관심을 끊어주는 어른들이지. 껄껄거리며 지영이 평소에 지론을 펼쳐봤지만 성애에게는 어림없는 변명이었다. 지영도 그런 그녀의 요구에 불만이 없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이미 군대에 갔고 딸은 대학생이라 성애가 데리고 온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지영은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아이들도 그런 지영을 친아빠처럼 따랐고 그 역시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내는 이번 주 토요일도 당연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얼른 토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가 더 많이 불러오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나가야겠어요. 지영은 며칠 전에 아내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 이런 와중에 토요일 외출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애는 꼬치꼬치 물을 것이고 자신은 뭔가 거짓말로 자신이 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거짓말에 익숙하지 못한 지영은 갑자기 난감해졌다. 당신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나 아주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 절대로 어디 나가서 남 속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결혼 초 깔깔 웃으며 엄포를 넣던 성애의 표정도 떠올랐다. 지영이의 마음은 이미 진이를 만나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진이에게 뭐라고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진이는 이미 하루 만에 자신에게 그가 된 은사님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그가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한참 동안 답이 오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번 주 토요일 결코 집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었다. 그가 자신으로 하여금 궁지에 몰리거나 힘든 일이 생긴다면 아직은 무게가 그의 와이프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것이 지영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지 마세요. 예고 없이 선생님이 토요일 외출하시면 사모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어요.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이의 오후 시간은 넉넉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까 했지만 귀찮아서 그냥 사무실에 있는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가 진이랑 낙지 먹고 싶어서 그래. 지영의 진심이 느껴졌다. 진이는 한 번만 더 밀어내자고 생각했다. 저도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만 날인가요, 뭐. 앞으로 쭉 저 만나주실 거 아닌가 보다. 진이는 투덜이 이모티콘을 함께 보내고 혼자 킥 웃었다. 무슨 섭섭한 소리를. 괜찮아. 토요일 만나자. 이제 그녀는 더 우길 이유가 없어졌다. 이쯤 했으면 그도 내 맘을 알았겠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요? 신난다. 그럼 내일 모레 또 뵙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런가? 그렇구나.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메신저 창의 분위기가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네, 기다려줘요. 선생님 만날 날이. 그런데 사모님이 토요일도 나가신다고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진이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서 잠시 멈칫했다. 좀 섭섭할 거야. 지영에게서 우려했던 대답이 나왔다. 뭐라고 하실 건데요? 진이는 사모님 이야기를 괜히 했다고 후회했다. 글쎄, 20년 전 제자랑 낙지볶음 먹으러 가야 한다고 할까? 지영이 입을 크게 벌리고 짓궂게 웃는 모습에 이모티콘을 보내자 그제야 진이는 마음이 놓여서 더 크게 오바를 해도 될 것 같았다. 지영은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훨씬 은밀한 둘만의 비밀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했다. 왠지 짜릿한 느낌으로 오감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오후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3시까지 뒷정리를 하고 3시 30분에 교무실로 내려가 퇴근 회의에 참석하면 되니까 시간은 매우 여유로웠다. 어제 진이의 입맞춤 느낌이 노래방에 가면서도 계속 남아있었다. 대학로에서 연극 공연을 마치고 인터넷 카페 행복한 공연 가족들과 함께 뒤풀이를 한 적이 있었다. 다른 회원들은 2차까지만 하고 다 돌아가고 지금의 아내 이성애와 단둘이 남았을 때 일이다. 대학로 뒷골목 해물파전 집 가는 골목을 들어서면서 성애는 지영에게 입을 맞췄다. 지영은 지금의 아내랑 첫 키스를 나눌 때도 아내가 먼저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술을 잘 할 줄 모르는 지영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즐기는 성애는 이미 2차에서 많이 취한 상태였다. 할 말이 있으니 둘이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해서 자리를 옮기는 중이었다. 현세가 곧 데리러 올 거니까 딱 1시간만. 성애는 검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정말 잠깐이면 돼요. 아주 잠깐요. 성애의 혀짧고 부정확한 발음이 아니었어도 지영은 아마 그녀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영은 그때만 해도 아내 성애와 현세가 나이 차이가 많은 특별한 연인 관계인 줄 알았다. 현세는 연극 배우였다. 성애는 주로 성인 연극 대본이나 작은 소극장용 뮤지컬 드라마turg이나 작사를 즐겨하는 작가였고 현세가 출연한 첫 작품이 바로 성애가 심혈을 기울여 쓴 야심 작품이었다. 현세는 지영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물론 자신과 성애가 아무 관계가 아닐 때부터 세 사람은 이 대학로 연극판에서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 이제 막 연극계에 입문한 신출 연극배우였던 현세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높이의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지영이 있었고 이성애가 있었다. 처음에 현세는 성애에게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가끔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르면 현세의 선생님이란 호칭이 누님으로 바뀌었다. 현세에게는 성애의 작품 칵테일 한 잔 하실래요가 연극 배우로서 데뷔작인 것이다. 다소 태폐적인 느낌이 드는 제목이라 지영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예의상 봤는데 30대 두 남녀의 감춰진 내면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작품이어서 지영은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작품은 그녀의 경험이 믹스된 작품이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지영은 그녀가 얼마나 감수성이 탁월하고 세밀한 작가인지를 알게 되었다. 지영은 선이 굵은 작품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혜의 그런 여성적 섬세함과 날카로운 관찰력 등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지금도 현세는 그 첫 작품이 연극 배우로서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작품은 대학로에서 한 달 동안 매진 사례를 기록하면서 장기 공연되었다. 현세는 공공연하게 사람이 많든 적든 성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서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은 이성애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다. 그다지 미인도 아니고 나이도 11살이나 많고 아이도 둘이나 딸린 이혼녀를 상대로 대학로에 떠오르는 별인 현세가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현세의 공개 고백을 농담 반 진담 반 웃음으로 받아넘기곤 했지만 지영은 현세가 정말 성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는 곳엔 늘 현세가 따라다녔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그녀가 아무리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놓는다 해도 결국은 어디선가 정말 만화 영화 속 주인공 짱가처럼 현세가 나타나서 그녀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키 180cm가 넘는 반듯한 비주얼을 가진 유현세가 이성애의 보디가드라는 소문은 대학로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공인된 일이었다. 그래서 현세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질투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넌지시 지영이 봐도 성혜가 현세를 대하는 것은 정말 제자나 친동생 대하듯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술에 취하면 칼칼한 성격의 성혜는 현세에게 육두문자를 날리며 쌍욕이나 막말을 하면서까지 무시하지만 현세는 끄떡도 안 했다. 지영이 성혜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현세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지영이와 함께 자리한 곳에서는 유독 현세를 무시하고 현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고 그랬던 것 같았다. 지영이 그녀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성혜는 지영을 알고 있었다.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이나 체험활동 같은 것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런 와중에 지영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영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전에 자신이 알던 여자들과 다른 매력을 그녀에게서 보았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지영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결혼 직전 연애할 때 지영이 성혜에게 현세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현세? 걔는 같이 한 방에서 자도 왜 그런지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정말 친동생 같아요.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혜는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성혜를 바라볼 때 늘 슬픈 눈빛이었던 현세는 결혼 후에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곤 했다. 그런 현세는 지영이 성혜와 정식으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 성혜와 통화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곤 했다는 걸 지영은 알고 있었다. 대학로에서 공연이 끝난 후 성혜와 지영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던 날 술에 취한 현세가 그녀를 끌어안고 엉엉 아이처럼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술자리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현세가 걱정된다고 찾으러 간 성혜도 금세 돌아오지 않아서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녀를 찾으러 갔는데 성혜는 울고 있는 현세를 달래며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지영은 성혜의 마음속에도 조금은 현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혜를 사랑한 현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되돌아왔었다. 시간은 그럭저럭 3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오늘은 이쯤에서 교신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이는 토요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듯했다. 토요일 아내에게 뭐라고 둘러댔지? 아직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일주일 내내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었을 아내에게 지영은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다음에 만나자고? 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토요일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진이를 만나 낙지볶음을 먹는 것이 더 기대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제 하루 몇 시간 함께 지냈을 뿐인데 지영은 모든 것이 반듯한 아내와 다르게 자유롭고 활기찬 그녀에게 스승으로서의 채통도 없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아내를 향한 내 마음이 변질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영은 아직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유난히 핏줄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신이 뒤늦게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아내가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말로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아내는 아직도 지영과 관계를 할 때면 마치 첫 경험인 양 소녀처럼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한다. 지영은 지금 자신의 가족과 아내에게 추호의 불만도 없다. 이런 불만이라니. 아내를 업고 다니고 싶을 만큼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아기 이름을 길이라고 짓는 건 어때요? 여자이라도 전 길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요. 멋지죠? 임신 3개월이 지났을 때 성혜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뱃속의 아이 이름을 말했다. 길? 이름이 뭐 그래? 길이 뭐야, 길이. 웃기다. 참나, 당신도 이름 길에 성을 붙여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이름을 가진 아이가 몇이나 있겠어요? 한길? 아, 한길. 좋다. 한길이라? 좋았어. 길이다. 길. 한길. 성혜가 지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한길이었다. 역시 아내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에 지영은 흡족해 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젊고 멋진 현세를 마다하고 지영을 사랑하여 지영의 마음을 움직인 지혜롭고 똑똑한 여자. 이제 지영은 자신이 더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내가 젊은 제자와 몇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여 이렇게 마음이 생숭하다니. 토요일 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젊은 제자와 낙지볶음을 먹으러 갈 꿈에 부풀어 아내에게 둘러댈 거짓말을 생각 중이라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지영은 자책했지만 숨길 수 없는 진실은 그가 지금 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영은 가슴 저 밑에서부터 아주 느린 속도로 뭔가가 뜨겁게 밀고 올라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